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3너 전로에 연결된 삼상평 뭐가 있다. C상의 P점이 단단됐대. 여기 단선이 됐대요. 단선이 됐을 때, 자,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을 갖다 이용해서 설명하고, 선간전압 2이고 부하의 저항 R이다. 자, 이거는 이제 델타 결선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단선 전에 소비 전력과 단선 후의 소비 전력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단선 전, 자, 단선 전의 소비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P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단선 전 소비 전력은, 자, 3상이잖아요. 3상. 그러면 이때는 얼마예요? 3의 R에다가, 자, VP 제곱인데, 자, 여기서 델타는 이제 선간이나 상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단선 전 소비 전력이에요. 근데 요 놈이 이제 단선이 됐다. 그럼 단선 후에 소비 전력을, 자, P2라고 합시다. 자, 요게 단선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끊어졌으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살짝 다시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단선 됐으니까. 자, R이고요.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얘가 끊어진 이 부분이 되는 거고, R하고 R. 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것이 2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뭘 갖다 구해야 돼요? 합성자항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죠? 단선했을 때. 자, 합성자항. 요거는 합성저항분의 그 다음에 전압이니까, 자, 선간전압이니까 2의 제곱이죠. 자,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뭐가 돼? 단상이 돼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합성저항 값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합니다. 얘하고 얘예요. 그러면 R 플러스에다가 요거는 이제 몇 R이? 2R이죠? 그러니까 R 플러스 2R에다가 그 다음에 R에 2R. 자, 이거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자,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거는 3R이고 2R이니까 3분의 2R에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R에다가, 자,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 이게 역수니까, 자, 2분의 3에다가 R에, 자,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자, P2와, 자, P1의 관계를 한번 이제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따져보자. 자, 그러면 단선이 됐을 때는 단선전 어떻게 되냐 얘기했으니까 이거다 한번 넣어봅니다. 자, P1 값은 어떻게 돼요? R에 3에, 자, 2의 제곱이 되겠고, 요것은 2분의 3에다가 R에, 자,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주어져요. 자,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요? 자, 2분의 1이, 자, 요렇게 되겠죠? 2분의 1. 자, 따라서 P2는, 자, P1의 2분의 2다. 자, 즉, 얼마 된다고요? 절반으로 소비 전력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 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선전 소비 전력에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자, 2분의 1배로, 자, 뭐 한다? 감소한다. 자,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만 쓰면 안 되고, 이게 감소되는지 증가하는지, 그죠? 2분의 1 증가할 수도 있고 2분의 1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갖다 정확하게, 자,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필기 과목에 회로 이론이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인데, 그놈을 갖다가 이제 실기 시험에 출제를 한, 자, 그런 부분에서, 자, 근래에는 우리 이제 필기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기사가 됐든 산업 기사가 됐든 간에
자, 쭉 추리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거기 관련된 것들은 더 추가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2번이에요. 총 설비 부하가 350kW, 수용률이 60%, 부하용률이 70%인 수용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고 규격 용량으로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수용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용률 가지고는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설비 용량이죠. 설비 용량이 350kW이고 수용률이 60%예요. 0.6가 될 것이며 역률이 0.7이 되겠죠. 역률로 나눠줘 보게 되면 자,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게 되면 300kV 암페어가 된다더라. 300kV 암페어짜리를 우리가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문제 3번입니다. 서지 흡수기의 기능 및 설치 위치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서지 흡수기다라고 하는 것은 서지 흡수기는 자, 축소된 어떤 필회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폐 서지, 어떤 이상 전압, 어떤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을 시킴으로써 자, 어떤 보호 설비, 발전기가 됐든지 전동기, 변압기 또는 그 외에 어떤 기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서지 흡수기다. 그래서 서지 흡수기의 기능은 개폐 서지 등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 뭐 발전기, 뭐 전동기 등을 보호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설치 위치는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의 후단과 차단기의 후단 2차 측과 보호 대상 기기. 그럼 보호 대상 기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의 전단 사이에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이에요. 그림 같은 분기 회로의 전선 굵기를 표준 공칭 단면적으로 산정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 전압 강하는 2V이고 자, 배선 방식이 중요하겠죠. 전압은 220V이며 단상 2선식이다라고 했어요. 단상 2선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구할 때에는 자, 1002에 대한 35.6Li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변수가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2라고 하는 전압 강하는 2V 이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이 전류를 구해오시면 되겠죠. 전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교류에 220V이고 전력은 1100W입니다. 1100W. 그러면 전류 I는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얼마예요? 1100에 대한 220 곱하기 1로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얼마가 돼요? 5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 5A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5냐? 그게 아니고 자, 분전반에서 등까지의 전류가 여기서 5A의 전류가 여기서 5A의 전류가 여기서 5A가 여기서 5A가 여기서 5A가 이 부분 분전반에서 5A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자, 전체적인 전류는 총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0A의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류 값은 얼마예요? 이제 30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1000 곱하기 2에 35.6 곱하기 L 값은 아직 모르겠고 I는 30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30이고요. 여기는 25A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까지는 20, 여기는 자 15, 자 여기는 10, 여기는 5A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부하 중심점 간의 거리 L을 구해야 되는데 L은 모든 전류의 합이죠.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가 되죠.
이게 다 5A 전류가 분전하면서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거기에 자 어떻게 해요? 전류와 거리의 곱으로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2m인데 그 12m에 30A의 전류가 흐르고요. 6m에 25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6m에 20A의 전류가 흐르고요. 6m에 15A의 전류가 흘러요. 6m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6m에 5A의 전류가 흐른다. 자, 봤더니 부하 중심점 간의 거리는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27m가 나오는 거죠. 27m. 그러면 여기다가 27을 곱해줘 보시게 되면 저는 거리에 따라 전류율 값을 구했고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5A를 가지고 지금 거리로 지금 곱해준 거죠. 저하고는 반대 개념. 어차피 교재에서는 그렇게 구해졌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리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값은. 그래서 27m이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14.42 스퀘어가 나오더라. 고로 KSC IEC 규격에 의거 몇 스퀘어짜리? 16 스퀘어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에 KSC IC 전선의 규격표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표준 규격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0Hz, 6300, 210, 50kV 단당 변압기에 있어서 임피던스 전압은 이제 170이고요. 임피던스 와트가 700이에요. 이 변압기의 지역률 0.8인 전격발을 건 상태에서 전압 변동률 몇 %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압 변동률을 갖다 산출할 때는 이제 P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지역률이니까 플러스 Q에다가 사인 세타 요 식인데 P라는 것은 뭐예요? 퍼센트 저항 강화죠. 퍼센트 저항 강화는 용량분의 임피던스 와트 곱하기 100으로 산출한 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량은 얼마가 돼 있어요? 50kV죠? 50에 10의 3승이고 임피던스 와트가 700입니다. 여기다 700이 들어가겠죠? 곱하기 100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퍼센트 저항값을 저항 강화 고값을 갖다가 산출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Q 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Q는 이제 리액턴스 강화예요. 그러면 그거 구하려면 먼저 임피던스 강화부터 먼저 산출합니다. 임피던스 강화는 이제 1차 측 전격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곱하기 100으로서 산출이 가능해요. 그 1차 측 전압은 63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임피던스 전압은 170입니다. 곱하기 100으로 해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값이 얼마냐면은 2.7% 나왔어요. 따라서 Q 값은 리액턴스 강화입니다. 노트에다가 임피던스 제곱에 저항 강화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2.7의 제곱 마이너스 1.4의 제곱. 이렇게 해서 Q 값을 갖다 구하니까 리액턴스 강화가 2.31% 나왔다. 나머지는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죠. P 값은 1.4에다가 역률 0.8, 지역률 플러스 Q 값은 이제 2.31에다가 얘가 0.6이죠. 코사인 0.8이면 사인은 0.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치가 2.51%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전압 변동률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 전압 변동률을 그래서 저항 강화 값 산출하는 거, 임피던스 강화 산출하는 거, 리액턴스 강화 산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전기기 필기 하면서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제 5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자,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패턴도 자, 필기에 출제됐던 자,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형광 방전 램프의 전등회로 방식 세 가지. 자, 형광등은 이제 방전등이 되겠죠. 방전등. 순간적으로 이제 전압을 높여서 이제 방전을 시켜서 이제 점등하는 이제 그런 원리로서. 자, 여기 종류는 이제 글로우 스타트, 이제 글로우 방전이죠. 이제 예전에 이제 초코다마 썼던 그런 거고. 그다음에 래피드 스타트, 전자 스타트, 순시 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형광등을 갖다가 이제 점등을 시키는데, 뭐 근래에는 전부 다 이제 그 LED 쪽으로 많이 자, 바뀌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예전에 썼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안전기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교체를 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LED로 다 바뀐 자, 그런 추세예요. 문제 7번입니다. 자, 어떤 공장의 어느 날 부하 실적이 일일 사용 전력량이 100kWh이며 일일의 최대 전력이 7kW이고 최대 전력일 때 전력값이 20A일 때, 자,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 공장은 220V의 11kW인 삼상 유도 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부하로서는 유도 전동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 부하율은 자,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일 부하율. 일 부하율은 하루 중에 평균 전력이죠. 자, 그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백분율 값인데, 구해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는 사용 전력량이에요. 자, 사용 전력량입니다. 이게 100kWh가 된 거죠. 그래서 자, 100kWh가 된 거였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평균 전력을 구해 보니까 자, 100kW를 24로 나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 보세요. 계산기 눌러 보시게 되면 4.166 나오는데 대략 4.167kW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일 부하율은 평균이 4.167kW고, 자, 지금 최대가 7kW가 되겠죠. 7kW에 대한 백분율 값이다. 자, 계산기를 눌러보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 59.52%가 나오더라. 59.52%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 부하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최대 공급 전력일 때요. 최대 공급 전력일 때입니다.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일 최대 전력은 7kW니까 유효 전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3상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P는 7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 자체는 220이에요. 자, 220 곱하기 역률은요. 역률은 우리가 지금 역률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다. VI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루트 3의 VI가. 그럼 루트 3 곱하기 220이고, 자, 유도 전동기에 흘러들어온 전류의 자,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은 20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냐? 91.85가 돼요. 곱하기 100분율가. 그러면 91.85%가 나오더라. 자, 7번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보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8번) 문제예요. 다음 도면은 어느 수전 설비의 잔성 결선도이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회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게요. 보시게 되면 1번은 우리가 파워퓨즈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자,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류나 기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4번은 MOF, 전력수급용 계기형 변성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번은 PT가 되겠죠. 여기는 VS. VS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VS는 전압계, 자, 한 대로 3상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전압 계폐기가 될 겁니다. 다음에 2번은 P뢰기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자 9번은 CT 변류기가 되겠죠. 그러면 8번은 OCR 과전류 계정기가 될 것이고, 다음에 여기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CB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여기 14번은 뭐예요? 여기는 상용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비 전원이 되겠죠. 그래서 예비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1번에서 2번, 4번에서 9번, 13번에 해당되는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13번이라고 하는 것은 AS가 되겠죠. 자 한 대의 자 전류계로 3상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자 계정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2번, 5의 1차와 2차의 전압은 5번의 1차와 2차의 전압은 자, 봤더니 1차 측은 229이에요. 229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PTB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PTB는 1차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 기준 22,900에 대한 루트 3배가 돼야 될 것이고, 자 2차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190V를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나 나와요? 13,200이 될 것이고 10이 되겠지. 그래서 13,200 대 110에 대한 어떤 PTB를 가지고 있는 P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1차와 2차 전압을 물어봤으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의 2차 측 결산 방법은 했어요. 10번의 2차 측의 결산 방법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10번. 자, 그럼 여기는 22.9kV예요. 22.9kV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결선이 돼야 돼요? Y 결선이 돼야 되겠죠. 투투나의 3상 4선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과 12번에 자 2차 전류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11번과 12번의 1차와 2차 전류는 자, 그때 CT의 전격 전류는 부하 전격 전류의 1.5배를 한다라고 했어요. 11번과 12번의 1차 전류와 2차 전류를 구하랍니다. 그럼 1차 측은 얼마예요? 229이고 자, 이때 변압기 용량은 250kVA가 되겠죠. 그럼 11번에 자, 1차 전류부터 구해 볼게요. 그러면 자, I는 루트 3 V분의 P가 돼야 될 것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50 곱하기 10의 3승에 자, 루트 3 곱하기 22.9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6.3A 전류가 흘러요. 6.3A 전류가.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고요? 1차 전류가 될 것이고 자, 이제 2차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CTB를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CTB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 6.5에다가 1.5배의 여유배수를 줘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9.45A가 되겠죠. 9.45A. 그러면 이때 변류비는 얼마짜리를 선정해요? CTB는 10대 5짜리를 선정을 해서 I2는 I1 곱하기 CTB분의 1이니까 I1은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흘렀습니까? 그렇죠? 6.3A 전류가 흘렀어. 그러면 6.3 곱하기 자 10대 5가 되겠죠. 10대 5가. 자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 여기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3.15A가 나옵니다. 3.15A가. 그러면 여기는 2차 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류는 6.3A가 2차 전류는 3.15A가 자 11번에서는 이렇게 구했다. 그러면 12번을 구해볼게요. 여기 이제 12번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게 되면 1차 전류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 자체는 지금 얼마입니까? 229이고 그럼 9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자, 이때 변압기 용량은 1000kVA가 되겠죠. 100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값을 구해보니까 25.2 하나가 나오죠. 25.21A가 나온다. 그럼 25.21A가 1차 전류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자 25.21 곱하기 1.5배를 해야 되겠죠. CTB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37.82가 돼요. 37.82A가 돼서 CTB는 얼마짜리? 40대 5짜리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I2는 25.21 곱하기 CTB분의 1이니 40대 5를 우리가 곱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15A가 나옵니다. 3.15A가. 그러면 이게 2차 전류가 된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1번과 12번 CT의 1차 전류와 2차 전류 값을 구해봤습니다. 5번 14의 목적은 뭐냐라고 했어요. 14. 자, 이 차단기와 차단기죠. 이 차단기는 상용 전원에 대한 차단기이고 이 차단기는 예비 전원에 대한 차단기예요. 그럼 14의 목적은 뭐냐? 자, 상용 전원과 자, 예비 전원이죠.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록 장치. 자, 방지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인터록 장치다. 동시에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수변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자, 9번 문제예요. 어느 공장의 수전 설비에서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에서 273kW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단상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해서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 결선을 한대요. 자, V 결선하여 전력을 공급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부하의 역률은 1로 계산을 한다. 자, V 결선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1번에 V 결선으로서 결선을 할 때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만큼 크냐? 루트 3배만큼 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역률을 곱해줘야지만 뭐가 되냐?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 대 용량은 100kV 암페어. 100kV 암페어 곱하기 역률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73. 자, 이 하나의 킬로와트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2번 V 결선된 상태에서 273kW의 부하 전체를 연결할 경우 과부하율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V 결선에서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 용량은 173.21kW인데 자, 부하가 얼마냐면 273kW예요. 자, 거기에 대한 백분율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됩니까? 157.61%가 되더라. 그래서 과부하율은 얼마가 됩니까? 157.61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V 결선을 통해서 보내줄 수 있는 전력은 173.21인데 자, 273kW의 어떤 부하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9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10번입니다. 단상 2선식에 교류 배전선이 있다. 전선 한 선의 저항은 0.035, 리액턴스는 0.05이고 부하는 무유도성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전력선이 있는데 저항은 0.035옴이고 리액턴스는 0.05옴이에요. 자, 이때 부하는 무유도성에 220V에 3kW일 때 그러면 220V이고 부하가 자 3kW가 됐을 때 급전단의 전압은 자 송전단의 전압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송전단의 전압은 뭘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이용이 돼.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전단 전압. 급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면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또는 자, 부하의 전류값을 구할 수 있으면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급전점 전압이니까 vs는 vr 플러스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단상 이선식이니까 여기는 몇 배가 돼야 될까요? 2배가 돼야 되겠죠. 2배가. 단상 이선식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유도성이라 합니다. 무유도성. 무유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가 제로라는 얘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역률은 1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VR 플러스 2배 i의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가 0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220이 될 것이고 플러스 2배 전류 i를 구해야 돼요. 전류 i를. 그러면 i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봐야 되겠죠. i는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이기 때문에 자, 3 곱하기 10의 3승에 220 곱하기 1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류값이 얼마가 나왔냐라고 봤더니 220에 대한 자, 3kW로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220 곱하기 1에 3 곱하기 10의 3승이고 곱하기 자, 저항입니다. 저항은 0.03이에요.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이 되겠죠. 이걸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와요? 220.82 220.82V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급전전의 전압 220.82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에 관련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게요. 11번 문제예요. 3상 3선식 380V 회로에 그림같이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단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시오 했어요. 단 전동기의 평균 역률은 75%이다. 기준이 좀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교재처럼 풀어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여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동기 첫 번째 전동기의 전격 전류예요. 전격 전류. 자, 전격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I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 자체는 380이에요. 380이고 역률은 0.75가 되겠죠. 그러면 전동기가 이렇게 세 대가 있으니까 자, 2.2 플러스 7.5 플러스 50에 자, 10의 3승으로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게 120.94가 나오죠. 120.94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유효 전류는 120.94 곱하기 0.75를 하시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90.71가 나올 것이고 71 암페어가 이때 전동기의 무효 전류는 120.94 곱하기 루트의 1-0.75의 자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79.99가 나와요. 79.99 암페어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전열기 전류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전열기의 자, 전격 전류입니다. 전열기의 전격 전류는 5kW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이고 루트 3 곱하기 380이면 되겠죠. 곱하기 1. 전열기는 역률이 1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7.6A가 나올 거예요. 7.6A가. 그러면 자, 그때 설계 전류는 유효 무효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90.71 플러스 7.6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79.99에 대한 제곱의 제곱근의 값을 해보니 자 뭐가 됩니까? 설계전류가 126.74가 나와요. 126.74 암페어가 되더라. 그래서 126.74 암페어가 간선의 허용 전류가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풀긴 했지만 여러분들 간선의 허용 전류는 지금 한국전기설비기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제가 풀어드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정리만 우선은 해두고 계십시오. 이런 문제를 출제자가 출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12번이에요. 자, 유입 변압기와 비교한 몰드 변압기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코일을 에폭시 수지로 에폭시라고 하는 수지로 몰드한 자, 고체 절연 방식의 변압기예요. 거기에는 몰드 변압기는 가장 대표적인 건식 변압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건식 변압기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절연유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절연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화성, 그러니까 난연성이 좋다는 얘기죠. 불에 타지 않는다는 얘기지. 난연성이 우수함으로 화재의 염려가 없다. 자,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변압기이기 때문에 자, 소형 경량화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더라. 자,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단점은요. 난연성이 있어.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자, 충격파 내전압이 낮다. 자, 충격파 내전압이 낮다라는 얘기는 서지에 개폐 서지, 그런 서지에 약하다는 얘기죠. 서지에 약하다. 수지층에 차폐물이 없으므로 운전 중 코일 표면과 접촉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뭐 또 단점을 쓰자면 5개에는 설치가 굉장히 곤란하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유추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입 변압기보다는 자, 이런 건식 변압기인 몰드 변압기를 또 많이 쓰죠. 또는 그 절연 성능이 또 좋은 또 뭐예요? 아몰포스 변압기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전력 퓨즈에서 퓨즈에 대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퓨즈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퓨즈의 역할은 첫 번째가 뭘까요?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통전을 시키고, 두 번째는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해서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게 이게 퓨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퓨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가장 큰 단점은 퓨즈라고 하는 것은 한번 끊어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사용 불가 또는 재투입 불가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어진 표는 개폐 장치에 동작 가능한 곳에 자, 동그라미를 표시한 것이다. 1, 3은 어떤 장치입니까? 자, 퓨즈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막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 내용을 이제 아셔야 되겠지. 퓨즈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킵니다. 근데 어떤 전류에 대해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단락 전류에는 동작을 하고요. 무부하 시에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무부하, 부하, 과부하, 단락 모든 사고에 대해서 동작하는 1번은 뭘까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차단기. 자, 그 다음에 회로를 분리할 때 무부하나 부하 시에 동작이 가능하며 사고 차단 시에 과부하할 때 동작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개폐기가 되겠죠. 개폐기가. 그렇죠? 자, 여기서 개폐기라고 하는 건 스위치는 무부하나 부하 시에는 동작을 하고 과부하 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부하 때 동작이 가능하더라. 오롯이 무부하 시에만 동작이 가능한 건 뭘까요? 단로기가 되겠죠. DS, 단로기. 큐비클의 종류 중에 PFS형 큐비클은 주 차단기로서 어떤 것들을 조합하여 차단합니까? 우리 큐비클에는 CB형, PFCB형, PFS형이 있는데 PFS형이란 전력 퓨즈와 개폐기의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 퓨즈와 개폐기의 조합을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그림과 같은 단상 3전식 선로에서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설비 불평형률은 자, 단상 3전식이에요. 총 부하의 합이 되겠죠. 8 플러스 5 플러스 8에 거기에 몇 분의 몇이에요? 단상 3전식이니까 2분의 1에 자, 최대와 중성선,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에 걸리는 최대와 최소의 부하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8 마이너스 5 곱하기 100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28.57%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14번 문제, 설비 불평형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스위치 S1, S2, S3, S4에 의하여 직접 제어되는 계전기 A1, A2, A3, A4가 있다. 전등 X, Y, G가 동작표와 같이 점등되었다 할 때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제 X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되겠고, 자, Y 같은 경우는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요거, 자, 요거 이렇게 되겠죠? A1, 2, 3, 4 이렇게 되겠고, 자, Y는 여기 요거, 그죠? Y는 두 개네, 두 개. 그 다음에 G는 이렇게 자, 세 가지 경우가 자,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X를 한번 써오면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봤을 때 접점이 0과 1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A1이다. 0과 2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A1 바고 얘는 A1이다.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또 논리식 찾는 것부터 또 하셔야 되니까 0110이에요. 그러면 0110 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111 자, 0111 그 0에다가 자, 111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1011 그러면 1011 1011 자, 플러스 자, 마지막으로 1111 그러면 A1, A2, A3, 자, A4가 자, X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Y와 또 한번 써볼까요? 자, Y는 두 개니까 요거. 자, 빵빵빵빵이군요. 빵빵빵. 그러면 A1, A2, A3바, A4바. 자, 플러스에다가. 자, 요거니까 1011. 그죠? 그러면 A1에다가 A2바, A3, A4. 요게 Y에 해당되는 자, 그런 부분이 자, 되겠습니다. 그 공통되는 요거는 이렇게 돼서 A2바가 공통이네. 그죠? 그러니까 A2바로 묶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Z 같은 거 보니까 G요. 여기는 1001. 그죠? 1001. 그러면 1001. 자, 플러스. 여기는 1100. 1100. 그렇죠? 자, 플러스 여기 1101. 101. 자, 요렇게 되겠군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공통되는 게 있네. 그죠? A1에 A3 바에다가 A4 이렇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묶으면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이제 X에 대한 논리식, Y에 대한 논리식, Z에 대한 논리식을 다 써놨어요. 다 이렇게 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 정리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자, A3에 A1바 A2 자, 플러스 A1, A4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Y는 이제 A2바로 묶었어요. 요거를 A2바로 묶었어요. A2바로 묶고 A1바, A3바, A4바. 자, 플러스 A1, A3, A4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해 놨더니 두 개로 됐다는 얘기죠. 얘를 갖다 해서 자, 두 개로 묶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묶어주고, 자, 묶어주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거 묶어가지고서 자, 논리식을 간소화시켜 놨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A1, A3 바에다가 A2 플러스 A4다. 자, 요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얘를 갖다 채워 넣으라 이런 얘기예요. 네, 맞춰가지고. 자, 그러니까 접점을 써서 유접점을 갖다 완성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x, y, z가 있으니까 자, 요관계 봤을 때 먼저 자, 무슨 값부터 먼저 되느냐? 자, 지금 이제 y를 갖다 보니까 A2바는 여기다 고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A2바. 그럼 여기서 A2바는 고정해놨어. 그러면 요놈하고 요거. 그죠? 요거하고 요거를. 자, Y를 갖다 먼저 그릴 거예요. 그릴 건데, X 쪽에도 보니까 지금 여기 A1바가 보이는군요. A1바도 보이고, 그 다음에 A1도 보이네. 요거 A1도 보이네.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A2바가 있고, 그쵸? A2바가 있고, 그 다음에 A1바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맨 위에 쪽은 이렇게 A1바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 바가 있으니까 이것도 봤을게요. A1바로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A1이 있어. 그죠? A1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맞춰가지고, 자, Y를 갖다가 먼저 자, 표현해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A1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요거 들어갔고, 자, 얘는 있으니까, A1바 있으니까 A3바, A4바, 그죠? 그러면 A3바에다가 A4바. 자, A3바에다가, 여기다가, 자, A4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A1, A3, A4. A1에 A3에다가 A4. 그럼 이렇게 묶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일단은 이제 Y는 끝났어요. 그렇죠? 자, Y 두 개로 됐으니까 일단 끝났어.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뭘 갖다 할 거냐? 이제 X를 갖다 한번 해봐야겠죠? X. 그러면 A1바, A2, A3입니다. 자, A1바 해놨고 여기서 따서, 그렇죠? 자, A2가 가고 그 다음에 A3가 있어요. A3. 자, 이렇게. 자, 일단은 하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자, A1바 있고 A2, A3. 그 다음에 A1, A4, A3. A1에다가 A4가 하나 들어가야 돼. A4. 그러면 A1에다가 이거 따야 되겠죠, 또? 그러면 A3가 또 이게 합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A1에다가 자, 여기가 A4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A1바 A2 A3 자, 요거 A1바 A2 A3 그 다음에 A1 A4 A3 A1 A4에 A3 그죠? 이렇게 하면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Z만 하면 되겠네. 요거 Z 값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A1이 공통이네요. A1이 있고 그 다음에 A3 바에다가 A2, A4입니다. A2에 A4다. 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A1인데 여기서 A1이니까 최소로 왔다 그래야 되니까 그죠? 그럼 저기서 따야 되겠죠. 자, 여기서 따서 A1을 하나를 더 써주고요.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A2, A4 A3 바에다가 여기다가 자, A3 바에다가 이렇게 해서 A2 그 다음에 A4 자,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죠. 왜 A1 접점을 거기다가 하나를 더 그려놨느냐. A1 접점을 하나 더 그려놨느냐. 자,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11 빵빵일 때, 자, 이 Z가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없어버리면, 요 값이 없어버리면은 이제 출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표하고 안 맞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접점을 하나를 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A1 두 개 쓰나 하나 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최소 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 그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위로 따로 따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 접점을 갖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논리식에 있는 그러니까 진리표에 있는 거 자, 맞춰보십시오. 그래야지 요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안 맞아요. 자,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 자, 요거 주의를 하신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Y를 갖다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X 맞추고 마지막에 자, G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자, 그런 부분이죠. 다른 것보다도. 자, 그게 좀 어렵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답란의 미완성 무접점회를 갖다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A1이고 그 다음에 A1 바예요. 자, A2고 얘는 A3 바입니다. 아이고, A2 바. 자, A3고 그 다음에 얘가 A3 바. 자, A4에다가 A4 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따면 돼요. 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X는 요거의 합이잖아. 그죠? 합이니까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A1 바, A2, A3죠. 그럼 A1 바. 자, A1 바니까 여기서 따서 이렇게 갑니다. A1 바. 그 다음에 A2, A3. 자, A2. 그리고 A3. 자,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A1, A3, A4. 그러면 A1. 이렇게 쭉 오는 거죠. A1. 그 다음에 A3, A4. 자, A3니까 요거. 그 다음에 A4. 여기. 그죠? 그러니까 선 따라가서 요것만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춰주시면. 자, 그럼 X가 됐고, Y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일단 1, 2, 3, 4네요, 다. 자, 1, 2, 3, 4니까, 자, 여기서, 자, 1바, 그 다음에 2바, 자, 3바, 4바, 요거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 1, 2, 3, 4인데, 자, 1, 그 다음에 2가 비접점이죠? 자, 2가 비접점이니까, 아이고, 여기 맞네. 자, 2가 비접점이고, 자, 3, 4는 A접점이야. 3, 4는 A접점이니까 잘 맞춰서, 자, 3, 4, 4, 요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그거만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지루한 작업이죠.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1, 2, 3인데 3만 비네. 자, 1, 2, 3. 1. 그쵸? 그 다음에 2죠, 2. 2. 자, 3만 비접점이야. 3만 비접점이니까 여기네. 그 다음에 자, 1, 3, 4인데 3만 비접점이네. 자, 1, 3, 4. 그럼 여기 쭉 와서 1. 자, 그리고 3. 3가 비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자, 그리고 4번.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게 좀 어렵습니다. 최소 접점이라서. 그래서 요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자, 그런 거. 자, 그림을 갖다 그릴 때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5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